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주미의 US턱의 이학영 교수님과 장우석 부사장님 모셨는데, 여러분들 뭐 자주 뵙지만 미국 투자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 마치 요즘 불확실성이 많은데 어둠의 그 등불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두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대리님이 같이 진행해 네. 주시고, 우리 보스님들이라고 너무 쫄지 마세요. 살짝 떨립니다. 우리 이 교수님, 장 부사님 잠깐 인사해 주시죠, 뭐. 네. 네, 반갑습니다. 이학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호성입니다. 와! 오늘 1시간 하는 거죠? 네. 한 시간입니다. 1시간 하는데 네. 아마 50분 정도는 우리 교수님이 하실 거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별게 없어서 재미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요즘 이제 미국 주식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분이 미국을 가봤나? 미국 기업을 얼만큼 아나?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제 미주미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거의 제일 먼저 미국 주식을 투자를 권하고 이제 교육시키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미국 주식이나 미주미를 시작하게 된 그 연도, 그다음에 계기, 뭐 아는 저희 청취자분들도 있겠지만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히스토리를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뭐. 네, 부사장님. 언제 2000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2001년부터 미국 주식 시작했고요. 운 좋게 불현듯 미국 주식 해야겠다 싶은 게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아마 되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침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딱 일어나면 증권 TV를 먼저 킵니다. 킨 다음에 S&P 500 안 나왔고 참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를 확인하고 나서 그날의 시장을 확인하는데,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폐렴 걸립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렇게 해갖고 네. 그럴 바에는 내가 한국의 시장을 보기 전에는 미국을 보게 되면 알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계기가 됐는데, 운 좋게 2002년도에 모 증권사가 해외 쪽을 시작합니다. 그게 리딩 투자 증권이었고 제가 이제 거기에 몸을 닿게 되면서 미국을 배웠는데, 사실 이제 지난 거 봤더니 제가 제일 오래 하고 있고 또 오래 했고, 아마 제 동기 선배 직접 후배까지 보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지금 뭐 거의 어떤 분들은 뭐 전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 했다는 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미국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방법들, 한국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이 차트를 분석하시거나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정반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널리 알리고자 2010년에 일단 US를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분이 교수님이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한 지가 벌써 2016년부터 지금까지 네네. 7년째입니까? 6년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2015년 가을 언저리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렇죠. 맞는 거 그렇죠. 맞는 거. 예. 그때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제가 진행했고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잠깐 기다려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네. 했고, 그때 이제 의기투합을 시작했죠. 그래갖고 본격적으로 일을 준비한 건 아마 2016년이었고요. 2015년엔 가을에는 그 당시에 이제 팟캐스트들이 막 히트 칠 때라서 팟캐스트를 이제 좀 같이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이제 책을 하나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2017년에 아마 처음 개설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건 2018년부터 유튜브를 했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2000년, 2002년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2016년만 해도 제가 아주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미국 주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 보서 이제 매매하는 분들,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데일리 액티브 유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DAU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먼슬리 액티브 트레이더라 그랬습니다. MET.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간혹 들어가서 보기라도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지만 그 당시에 5천 명이 잘 안 됐어요. 2016년에. 네. 그 수치가 언제까지 갔냐면 조금 늘어서 10,000명이 됐다고 한 거가 2019년입니다.
2019년까지 10,000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팬데믹 하면서 동학개미도 많이 늘어났지만 서학개미 늘어나면서 지금 많이 커졌죠. 좀 커진 거지. 그것이 흐름이었는데 저희는 어찌됐건 2015년 만나서 2016년부터 책 쓰고 그렇게 준비한 것이 지금까지 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엮인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미국 주식을 하다가 잠깐 증권사에서 이제 속된 말 잘리지 않았습니까? 잘려갖고 조금 방황할 때 좀 주변을 보게 되면 미국 주식에 대한 그런 방법론 자체를 뭔가 오해하는 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처럼 막 차트 분석하시거나 아니면 없는 그 수급을 갖고 따지는 분이 많아서 야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교수님 뵙고 나서 야 이런 생각을 동일하게 같이 사는 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엮인 거는 잠깐 엮였지만 같이 한번 쭉 가겠다 싶어서 일단 같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네. 같이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워낙 우리 교수님이 또 제가 부족한 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대단한 리더십, 네, 그렇죠. 인품 뭐. 인품이 뭐 뛰어난 분이라고 두 얘기해야겠죠. 분이 합이 잘 맞으세요. 아. 그래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수님이나 저나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는 생각이 뭐냐면 좋은 주식 사서 오래 가져가자는 게 저희 주장이기 때문에 그게 변치 않는 한 계속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부사장님 말씀드린 부사장님이 상당히 대단한 분이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성실과 그런 진지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탑 0.01% 되는 아이콘이시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이너스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벌써 3, 4년 전에 은퇴를 예상했었는데 은퇴를 못 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나머지는 뭐 더 행복하게 여전히 뭐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실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하신 게 뭐 두 분 합치면 한 30년 네네. 정도 네네. 되는 거고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에 우리 데리킴 님이 이제 보강이 되고 뭐 이제 그런 거지 US 스톡 미주미 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못한 게 그 후임 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대리킴이 그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우려고 지금 자세가 돼 있고 또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맘때가 되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네. 한 가지 그 전에 앞서갖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미국 주식을 하시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특히 밤에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려고 그러면 첫 번째 회식하면 안 됩니다. 아 저희는 술을 덜 회식이 드셔야 돼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식이 없죠.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들으면 아이고 짜증난다 말씀하시겠지만 그 뭔가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회식도 뭐 힘들고 술자리도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MZ세대 분들 또 젊은 분들은.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배운다 그러면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는 뭐 우리 대리킴도 마찬가지 그 가르칠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제가 20년째 하는 얘기 뭐냐면 미국 주식 제대로 배우면 저는 여기에 지금 워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제 말에 동의하는 분이 아직까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술안 드시기 그 때문에. 공을 들여야지 되게 미국 투자는 성공을 한다. 이제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주미 유튜브도 보고 그 이제 요 책이 제가 처음 5, 6년 전에 그때 말씀하실 때도 제가 서점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답이다. 이게 이제 2016년 처음 나온 네, 거예요. 2016년에 초판이 나왔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개정판이 그 책은 각 들고 계신 책이 세 번째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개별 종목 업종에 관한 상당히 업데이트.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근데 업종이나 개별 종목에 대한 것도 좀 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는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되고 미국 주식 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소위 개요서라고 보시면 되죠. 개론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젊은 분들이 재산 증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40, 50대 중장년층이 은퇴를 하실 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성과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좋은 투자 대상이 되고 하여간 그걸 위한 최소한 공부는 그렇죠. 투자는 시간을 내야 된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제가 오늘 그 두 분 모신 가장 큰 이유가
좀 장기, 그러니까 저희는 뭐 1년 이렇게 종목 추천하는 것보다는 이제 길게 그래서 좀 2030년까지 들고 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이제 저희가 좀 코디를 원래 하기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한테도 5종목을 부탁을 드렸고 장 부사장님한테도 5종목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대리킴한테도 5종목을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메인 목적은 이제 그런 그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들이 진짜 이 베테랑 경험치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좀 편안하게 뭐 효자 같은 종목이 들고 가면 마음도 편하고 장기 보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이제 자리를 마련했고 그러면 이 교수님은 이제 어떤 종목들 저희가 뭐 다 아는 대표적인 종목들인가요? 좀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들인지. 네, 저는 그 앞서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갖고 갈 주식을 만약 선택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기준은 항상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하더라도 이거는 한국 주식이건 뭐건 다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최소한 그 기업이 뭐 하는지는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다. 네. 이게 항상 저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다. 가 되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소비를 하는 기업이면 더 좋겠죠. 아니면 매일 익숙하거나 소비를 직접 안 하더라도 소비하는 사람 보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항상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남고 돈을 잘 벌 것 같은 그리고 최소한 소비재 제품이라면 나도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쓸 것 같은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단계 그다음에 이제 확신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해만 하고 확신만 갖고서는 약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란 건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주식은 매일매일 움직이고요. 거의 24시간 움직이는 시스템이 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요즘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정규장 끝나고 시간에 다 끝나고 나서도 요즘은 또 대체 거래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부 모증권사에서는 아침 10시부터 거래가 막 되고 있습니다. 5시까지요. 그래서 상시 24시간 계속 움직이는 체제이기 때문에 등락이 있어요. 그래서 등락이라는 것은 결국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 위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다른 외부 요인에서 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것이고 리세션 우려 그리고 전쟁 나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갖고서 이해가 안 되고 타이밍이 아니라 진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필요해서 오늘 주제에 정해 주신 그래서 10년 동안 10년이라는 동안 꾸준히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식.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어떤 주식이라고도 중요하겠지만 각각의 아마 들으시거나 전화 부사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본인만의 5종목 10종목을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선정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국 그래서 5종목이 핵심이 뭐 그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종목은 이제 말씀드리면 얘기를 안 약간 좀 해주시네.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수님 네. 선정한 종목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종목들이어갖고 네. 들으시면 왜냐면 이제 보실 때 야 이거 뭐 할까 막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에이 이렇게 할 것 같아갖고 교수님 아마 미주미 애청자분들은 네, 다 아실 아실 것 거예요.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워낙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그 다크호스 종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걸 얘기 안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안 하죠. 사실 네. 종목 말씀을 잘 안 해. 네, 종목 안 하죠. 왜냐하면 종목은 늘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하시면 된다는데 그 종목을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하시니까 문제죠. 그리고 타이밍인데요. 하나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계속 집에서 자연인으로서 혼자 산속에서 사시면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아마 이 제품 내지 이 서비스를 안 쓰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선택은 있죠. 브랜드 선택이 있지만 저는 다들 여러분들 지금 이동하시면 오늘로 지하철 타고 오시건 아니면 휘발유 넣으시건 간에 굳이 현금을 꺼내서 내시는 분이 없단 말이죠. 네. 네, 현금 내고 커피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도 현금 내고 5,000원 내고 뭐 100원 거슬러 받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네. 100원짜리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분 많습니다. 저도 만져본 적이 최근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드 회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5년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는 아니면 지갑은 없더라도 요즘은 지갑이 핸드폰에 들어오잖아요. 핸드폰에서 뭔가 앱으로 하건 간에
그래서 저는 카드 회사를 항상 제일 먼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이게 마스터도 있고 아멕스도 있지만 저는 비자. 비자. 네, 비자가 여러분들이 2030년까지 꾸준히 갖고 갈 수 있는 첫 번째 주식이라고 일단 보고 있죠. 굳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거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데뷔 카드가 됐던 요즘은 이제 예전에 보면 은행 같은 데 보면 현금 카드에 보면 이런 마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은행 공동 사용망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아마 데뷔 카드들도 여러분들이 자제 결혼하시고 애가 있는 분들은 자제분들도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학교 애들 보면 그 딱 마크 하나 적혀 있거든요. V. 네, 비자가 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자가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제일 첫 번째 주식이고 연속성 있고 상당히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이 교수님 얘기하는 사이에 솔직히 쓰는 사람은 비자인지 마스터인지 모르고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제가 개인 거는 마스터가 맞네요. 우리 학교 네. 카드가 이제 비자고. 저는 네.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 아니 그걸로 밥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만 써야겠다. 그 비자가 되게 재미있는 게 이게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진짜 몬스터인데 저도 이번에 그 미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비자가 놀랬던 게 근데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성장성이 높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회사인데 주가가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야 어떻게 참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그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그 고밸류에이션 주가들이 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되게. 네, 그 약간 추가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비자랑 마스터랑 약간씩 틀립니다. 아멕스도 약간 틀리지만 저는 이제 항상 볼 때마다 집에서 쓰고 홈쇼핑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홈쇼핑 할 때마다 진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홈쇼핑 할 때 보면 7일 한번 먼저 써보시고 아니면 언제라도 환불해 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그냥 쉽게 홈쇼핑 주문합니다. 근데 딱 보면 옆에 게 더 쌀 때 있으면 바로 취소하잖아요. 전화나 뭐 취소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그 플랫폼 회사거든요. 근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 0.001이더라도 들고 나고 돈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환불할 때도 돈을 또 차지하는 게 또 비자예요. 이게 그게 하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어느 나라도 국내에서 사용했을 때 차지보다 국경을 넘어갔을 때 거래가 늘어나면 차지를 많이 해요. 그게 보통 10배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안 내더라도 자기네끼리는 계산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의 몫이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게요. 작년 초기에 2년 동안. 그렇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거는 해외 여행이 다시 많이 늘어나면서 크로스보더가 크로스보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크로스보더가 보통 다 약간 다르지만 보통 10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종목이 그러면 비자. 비자. 우리가 네. 잘 아는. 네. 네네. 두 번째는 뭐 어떤 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뭐로 보세요? 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유튜브. 유튜브로 네. 보시잖아요. 그 아주 최근에 이제 물론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젊은 세대로 말씀드리면 마침 오늘 이제 흥미로운 그 통계를 하나 제가 봤는데 10대들한테요. 너희들이 그 플랫폼으로 뭘 보느냐를 물어봤더니 사용자는 뭐 복수로 다 계산하는데요. 97%가 미국의 10대가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거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틱톡이 2등을 하고 있고요. 네. 틱톡에 사용자가 많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고요. 페이스북은 훨씬 떨어졌어요. 지금 그게.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 30년 전에는 저희가 뭘 하면 사전을 찾았어요. 저희 교수님이나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보면 사전을 갖고 저희가 막 찾을 때인데요. 그리고 뭐 하면 집에 보면 장식으로라도 백과사전에 있는 집이 꽤 많았어요. 근데 한 20년 전에 되니까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모든 거는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네이버에서. 그러면 부모님들이랑 누가 얘기하면 바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벌써 학생들이 네이버 찾습니다. 제가 네이버 세대입니다. 선생님 그거 아니랐는데요. 그걸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네, 지식인. 뭐, 네. 맛있게 김치 담그는 법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엄마 친정엄마가 가르쳐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맛있게 김치 담그는 법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유 선생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는 거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것도 유튜브의 다른 포맷이 바뀔지 모르더라도 상당 기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10년 동안 여러분 계속 될 것 같아요. 물론 광고 시장에 등락이 있고 틱톡이 들어오고 다른 데 있겠지만 유튜브가 여러분들 살 수 있는 두 번째. 네. 라고 동의하는 보고 있죠. 부분이 네이버에서 제가 맛집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유튜브에 맛집을 치면 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최근엔 네이버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요즘 뭐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고 이제 그런 네. 얘기를 더 많이 하죠. 그 서치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자 두 네. 번째 종목은 이제 알파벳.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알파벳을 두 번째로 했고요. 네. 세 번째는 이 사실 비자는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비자는 안 쓸 수 있어요. 자연인으로 사고 나는 뭐든지 은행 가서 현금만 결제, 현금으로 쓰고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뭔가 나쁜 사람은 현금만 쓸 수 있잖아요. 아직도요. 뭐 추적 안 되고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안 볼 수 있죠.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없이 보통 일상생활은 아예 불가능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 보거든요. 네. 근데 자연인들도 집에 가면 다 노트북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도 봅니다. 이분이 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뭘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유튜브를 보고 네이버 그 스마트폰에서 보더라도 그걸 만든 창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 없이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탁 트는 순간 같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OS죠. OS.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 10년 동안 계속 쓸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꾸준하게 돈 버는 그런 진짜 대단한 귀신이라고 보고 있죠. 사실 저나 부사장님 저희 모든 작업할 때 보면 파워포인트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를 저희 보러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서비스를 다 풀리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돈을 조금 값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5, $10 올리더라도 안 쓸 수가 없죠.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2달, 3달 전 됐는데요. 제가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이 그거 있잖아요. 서제스션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양식에 대해서 자동으로 예쁘게 그려주는데 그걸 이 친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안 하나 왜 안 하나 해서 딱 봤더니 제가 닷새가 지났어요. 네. 근데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자동할 때 보면 얘네가 제가 선택 안 하는지 모르지만 물어본 거예요. 업데이트 하겠냐. 마이크로소프트 예, 365로 환경에서. 말씀드린 예, 겁니다. 딱 그래서 했죠. 그랬더니 바로 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마찬가지죠. 그 금액이 올랐을지 안 올랐을지 모르지만 저는 쓸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또 하나 이제 그런 클라우드 같은 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전히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 PC를 살 때 보면 OS를 깔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OS도 뭐 저렴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됐더라도 처음에 출발이 마이크로소프트 시작된 거잖아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분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그 빅테크에서 이제 두 개를 고르셨는데 이제 거꾸로 그러면 이제 선택을 못 당한 회사가 네. 애플, 네. 아마존, 이제 메타는 뭐 많이 요즘 작아졌지만 네네. 아마 근데 조금 좀 안정성을 그렇죠. 좀 더 네. 네. 중시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하여튼 저는 성격이 어찌됐건 1위 기업을 더 선호하니까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세 개 했고요. 네 번째도 역시 1위 기업인데요. 저는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만한 왜 그게 안 나오 할 텐데 저는 블랙락을 얘기합니다. 블랙락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자산 네. 운용사고 미국에서 가장 어떤 존경받는 금융위원회 탑2로 맨날 분류되는 분이죠. 제이미 나이번이랑 레리 핑크 회장인데요. 네. 그 바로 레리 핑크 회장이 1990년 6년 7년 그때 만들었는 회사인데요. 창업했고 지금까지 현재 CEO로 있는데 어떤 전 자산운용 시장에 큰 변혁을 분명히 일으킨 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 블랙락 상품이 은행이나 이런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블랙락은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 시장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로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블랙락이 확고한 1등이고 그 밑에 한 60% 정도 쫓아오는 게 뱅가드예요. 근데 뱅가드는 상장이 안 됐고 다른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뱅가드는 안 돼 있다고 보셔야 돼서 확고한 1위 회사가 맞고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점차 ETF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에 대한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거죠. 세상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그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들고 나구의 그런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하나하나 찾기가 쉽지 않죠.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찾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때는 이제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시장에서 갈수록 이제 소위 패시브로 시작한 ETF 시장이 커질 수 있죠. 물론 요즘은 이제 ETF도 액티브 ETF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은 이제 패시브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ETF 시장이 확대되는 거는 분명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주 젊은 분들은 역시 개별 종목으로 가겠지만 연세가 들어갈수록 경험을 해볼수록 야 저기 ETF를 이기기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분산 투자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ETF 시장이 많이 커지는 것은 특히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시장이 커지는 건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늘 강조드린 거가 주식을 크게 올라가는 주식은 아주 간단하게 투 디멘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X, Y축에서 X도 커지고 Y도 커지면 돈으로 벌거든요. 그게 네. 많이 퍼지는데 한 축은 마켓 사이즈입니다. 그 비즈니스가 속한 인더스트리의 사이즈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게임이에요. 전체 자동차 시장은 좀 커지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전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마켓시ェ어 확권 1등 갖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10배가 난 거거든요. 근데 자산운용 시장이요. ETF의 자산운용 시장은 매년 15에서 20%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최근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늘어나고 있는데 마켓시ェ어가 더 늘어나진 않고 있지만 확권 1등을 갖고 있는 블랙락은 제가 보는 큰 그림에서 보면 정확히 거기에 매치되는 거죠. 10배까지 나가기는 이제 시장이 커졌지만 상당히 시장에 커지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로 보면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돈을 벌려고 그러면 ETF 시장은 기존 뮤추얼 펀드랑 펀드 시장과 달리 기본적으로 보면 수수료를 새로 가입했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유지했다는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1년 동안 어느 정도 유지해서 n분의 1로 360을 조금씩 때는 구조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자산 운영 규모 영어로 보면 Asset Under Management 해갖고 AUM이 커져야 돼요. AUM이 커지는 게 무조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두 개만 보면 되는데요. 올해는 주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작년 올해부터 고점부터 올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채권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 반대로 AUM의 전체적인 기본 모수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데 신규 돈이 또 계속 들어오는 새로운 돈이. 새로 그냥 매달 매주 돈을 내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돈은 계속 유입됐는데 주가가 20%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덜 난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모수 신규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 거기서 주가나 채권을 회복하면 그동안에 못 오른 거 그냥 한값값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금융주에서는 역시 블랙락이 최고다라고 보고 있어서 블랙락을 네 번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 증권사 같은 지주사보다 자산운용사가 네. 더 좋다. 우리 김대리님은 네. 직접 투자를 해요? 아니면 ETF? 저는 이런 거? ETF를 선호합니다. 근데 뭐 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블랙락이나 뱅가드 상품을 좀 더 선호하고요. 저는 국내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그러면 블랙록, 뭐 스파이더나 네.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네. 그 블랙록이 이제 고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제 아직도 일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되게 빡빡해요. 왜냐하면 레리 핑크가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빡빡하게 돌리는데 이 회사는 일하기는 안 좋고 주주한테는 좋은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을 전에부터 네. 들었어요, 되게. 네. 그래서 블랙락까지 해갖고 네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네. 네 번째까지 주식 중에 너무나 뻔할 수도 있고 약간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느낌에. 또 다섯 번째 종목은 조금 젊은 분들 네. 그리고 좀 약간은 여성 취향적인 걸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좋아할 만한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주식은 네. 에스테로더입니다. 네, 전 에스테로더인데 이제 여성분들은 워낙 이제 잘 아시니까 에스테로더를 이해하지만 남성분들은 또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화장품 많이 아실 수 네. 있지만 많은 분들 갈색병으로 에스테로더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대표 상품이고 에스테로더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에스테로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다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리킴도 백화점 가면 네. 대부분의 화장품이 어디 있어요? 여기 더현대마더라도 몇 층에 있어요?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자마자 있죠. 요즘 일부 백화점이 2층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1층에 있거든요. 네. 조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제가 롯데 한번 가봐서 한번 예전에 카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롯데 명동에요. 롯데 명동에 화장품의 그 매장 1층에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80%가 에스테로더 겁니다. 수많은 브랜드가 에스테로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에스테로더는 특징이 조금
된 다음에 인수해버려. 요새도 또 인수하는 거 하나 이슈가 하나 있는데 네. 합니다. 요즘 보면 저는 좋아하는데 저희 지인 와이프도 좋아하는데 브랜드가 조 말론입니다. 조 말론. 조 말론도 향수로도 에스테로도 유명하죠. 조 네. 말론도 에스테로도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인수했어요. 뜨자마자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에스테로도는 정말 세계 최강의 기업 중에 하나라고 네. 보고 있어요. 다만 요새 특히 올해 좀 재미 없었는데 물론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단점은 뭐였냐면 이게 워낙 해외에서 다들 쓰고 해외에서 인기 있다 보니까 미국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한 73%가 됩니다. 해외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에 따라서 약간 위축된 거죠. 또 마찬가지요.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 특히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 특히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화장품을 본인 걸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언제 많이 샀냐면 여행 갈 때 많이 또 삽니다. 해외 브랜드를. 그래서 면세점 할 때 많이 사는 건데 네. 거기 갈 기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되는 시점 그리고 달러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는 흐름 보면 그게 네. 지금 지금 역으로 많이 떨어진 것도 회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도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은 속속 우리나라 거도 하나 두 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좋아진다. 어떤 핫한 브랜드 있으면 그 에스테로더가 알아서 다들 인수해 주면서 에스테로더의 확고한 지배력은 앞으로 7, 8년도 계속될 것 같아요. 조말론이 아니라 또 다른 브랜드가 또 나온 것도 아마 그것도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또 걔네가 갖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에스테로더 같은 경우가 상당히 10년 앞으로도 10년 동안 갖고 갈 수 있는 주식이라서 이렇게 5개 준비해 봤습니다. ETF 같은 기업이네요. 좋은 기업들 다 인수해가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에스티로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수님? 사실 저는 에스티로더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 어머니는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시구나. 젊은 층들은 최근에 좀 에스티로더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기업들을 젊은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유럽 여행 갔을 때 면세점 가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네, 회복이 된다면 에스티로더도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에스테로도 좀 약간 에스테로도가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갈색병이라는 느낌이. 근데 뭐 쓰냐고 물어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70%는 에스테로도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순수 국내 브랜드 아니면. 충성 고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조말로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못 갖다 놓고 어디 집들이 갈 때나 누구 초대받을 때 이제 네. 딱 사서 포장 같은 것도 아주 잘 하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이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비자,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블랙록, 그 다음에 에스티로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유대인전 관심이 많은데 이 5개 중에 3군데가 유대인이 창업을 했거나 이제 그 패밀리가 계속 경영을 하는 데네. 왜냐하면 장기 그 경영 성과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경영진의 자질, 퀄리티 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맞습니다. 그런 좀 뭐 그걸 보고 하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또 그런 면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테슬라가 좀 빠진 이유는 있나요? 아니면 테슬라는 원래 싫어하시나요? 이제 뭐. 솔직히 말씀하셨다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테슬라 안 넣으셨어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생각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제일 먼저. 지금도 또 예. 좋아하시죠. 저는 일론 머스크가 네. 쉽게 해서 광팬입니다. 네, 광팬이고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많이 선호해서 많이 읽지 않는데 일론 머스크 자서전 것도 한 80%까지 읽고 그다음에 포기했죠. 너무 지겨워서 안 봤지만 지금 엄청 네. 두껍잖아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를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 머스트헤브 주식이 물론 좋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성격적으로 나 진짜 대마초 피는 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전 심지어 대마초 피는 건 자기의 취향이죠. 뭐 어떡합니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전 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죠. 2018년부터 방송을 같이 했는데 네. 좋아하시고 저는 싫어하고. 부사장님 싫어하십니까? 명확하게 저는 이제 네. 안 좋은 기사 계속 내보내주고 모건스탠에 $10 얘기했다. 뭐 화살임 받겠다. 네. 그런 얘기 기억이 있죠.